안녕하세요, 키리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털방울 폼폼 만들 때 주의할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영상입니다. 이번 겨울에 이 모자를 떠서 여기도 방울도 크게 만들어서 달아줬는데 그때 방울 만들 때 찍은 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참고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포인트는 튼튼한 도구의 사용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폼폼 메이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없으실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택배 박스나 다른 과자 상자 같은 그런 종이들, 그런 종이들이 다른 얇은 종이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빳빳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폼폼을 만들어주면서 집에 있던 이 책 안 넘어가게 지지해주는 책 지지대 북엔드가 있어서 이걸 사용해 줬고요. 만약에 집에 이렇게 철제로 된 뭔가 일정한 사이즈로 감아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해 주셔도 되고 나무도 괜찮고 그런 튼튼한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을 감아줄 때의 포인트인데요. 너무 실을 짱짱하게 당기면서 감지 않는다입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 튼튼한 도구의 사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실을 너무 바싹 당겨서 짱짱하게 감아버리면 택배 박스나 이렇게 과자 상자 이런 거 좀 튼튼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종이기 때문에 실이 한두 바퀴 감기는 게 아니라 폼폼을 만들 때 80, 90, 많게는 100바퀴, 200바퀴씩 실을 감게 되면 아무래도 실에서 오는 이 당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종이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 내가 계산했던 사이즈보다 폼폼이 훨씬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아줄 때는 너무 당기면서 감지 않기. 영상에서 제가 사용한 북엔드는 제가 만들고자 했던 폼폼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서 제가 일부러 실을 당기면서 바짝 이렇게 감아줬고요. 종이를 사용하신다면 바싹 이렇게 당겨서 감으시면 종이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 모양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도 있고 이 가운데 구멍도 없이 그냥 한 개의 종이로 된 형태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로 길쭉하게 가위로 홈을 낸 디귿자 형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영상이나 책에 디귿자 형태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디귿자 형태로 했을 때 유독 쪼그라들어서 잘 안 만들어진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른 형태로 한번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디귿자와 미음자 형태의 차이는 어떤 종이를 사용하냐, 어떤 강도의 종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디귿자는 한쪽 면이 가위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겹친다거나 해서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할 영향이 있고 미음자는 이제 양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이즈 변화의 위험이 좀 덜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다 감아준 다음 가운데 묶어주는 실을 최대한 세게 당겨서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을 세게 묶어주지 못하면 결국엔 나중에 모자 방울에서 실이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들이 빠지지 않고 가운데 묶어준 데서 딱 잡혀 있을 수 있게 세게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폼폼 만들 때 사용한 실이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은 실이라면 가운데를 묶어줄 때는 그 실 말고 좀 튼튼한 실, 바느질 실이라거나 아니면 끊어지지 않을 만한 실로 한번 묶어준 다음에 그걸 감추듯이 원래 실로 한번 묶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폼폼을 만들면서 짱짱하게 가운데를 묶어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실로만 묶으려고 하면 아무리 한번 묶은 매듭을 잡아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느슨해지잖아요. 그런 걸 없애주려면 우리 빵 포장할 때 쓰는 빵끈 같은, 아무래도 빵끈이 조금 짧긴 한데 빵끈 그런 류의 끈들 있잖아요. 우리 케이블 이런 거 샀을 때 그게 한번 감겨져 오는 끈이라거나 그런 걸 사용해서 묶어주기 전에 가운데를 미리 꽉 조여놓고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나서 묶어주면 좀 묶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가운데 묶어준 실은 나중에 모자랑 연결도 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을 너무 짧게 남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길이의 실로 묶어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지켜야 할 이유가 나왔죠. 너무 짱짱하게 감았더니 그 틈 사이로 가위가 들어가질 않아서 자를 수가 없어서 조금 위험하지만 칼로 잘랐습니다. 아니면 이때 가운데를 먼저 묶어주지 않고 감아준 실을 그대로 빼서 가운데를 묶어줬다면 훨씬 가위로 자를 수 있게 되니까 훨씬 과정이 쉬웠을 것 같은데, 이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먼저 묶어버린 다음에 가위를 넣었다가 안 돼서 칼로 잘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다듬을 때는 전체를 돌려보면서 섬세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다듬을 때 전체 모양을 구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 면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각도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한쪽만 봤을 땐 예쁜데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이만큼씩 싹둑싹둑 잘라서 모양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삐죽삐죽 많이 심하게 튀어나온 애들을 조금씩 다듬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섬세하게 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 모양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위를 깊게 자르다가 이게 앞머리 비대칭 돼서 또 자르고 하다가 짧아지는 것 같이 약간 그런 현상으로 폼폼 사이즈 자체가 더 작아질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듬어 주실 때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자르다 보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선에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아주 섬세한 차이는 나만 아는 거고, 또 막상 만들어서 어디 달아주고 나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무슨 단점 같은 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준 방울도 지금 한 170에서 180 바퀴 정도 감아줬는데, 제가 원했던 사이즈의 방울을 예쁘게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좀 풍성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사이즈를 지키고 싶어서 어느 정도 다듬고 나서 이제 다듬기는 그만두고 모자에 달아줬거든요. 여기서 계속 다듬어서 사이즈를 좀 작게 줄인다면 훨씬 좀 더 풍성한 느낌을 더 낼 수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풍성함도 좋지만 좀 큰 사이즈를 원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모자에 방울 달아줄 때는 안쪽에 단추를 하나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줬는데요. 이건 예전에 베리핑크라는 유튜버분 영상에서 봤던 걸 기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단추를 통과시켜서 단추에다가 묶어주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세탁할 때 따로 떼놓기도 편하고 혹시 위에 방울을 다른 거로 바꾸고 싶을 때도 탈부착이 간편하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 이것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폼폼 만들기의 포인트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걸 폼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